말씀을 드리면 제가 사실 3번 감옥을 갔다 왔는데요. 첫 번째가 서울 지하철 파업 지원을 위해서 총학생회장 때 감옥을 갔어요. 그래서 저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와이프하고 헤어져서 2년 있다가 세 번째 감옥 갔다 오니까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내 충격이 뭐였느냐면 나는 어느새 나이 먹어가지고 38살인데 아직도 사회운동 한다고 집에 돈 한 푼도 못 갖다 주고 있는데 애들은 삐약삐약 크고 있고 세상에 대공장 노조 하나가요. 취업 장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그 배신감 때문에 한 2, 3일 정도 정신 못 차리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지? 내가 이 사람들은 사회적 약자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런 짓을 해? 이거는 있잖아.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이런 식으로 노조가 장사하는 거, 그 노조가 아니라 노조 할애비가 되더라도 가만 놔두면 안 되는 일이라고 저는 봐요. 네. 그런데 노동조합이 혹은 노동운동이 노동자가 정치에 관여하는 게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자신들의 고용 조건이랑 근로 조건을 변경시키려고 노력하는 게 뭐가 문제예요? 이거를 죄악시에서는 절대 안 되고 반노조로 끌고 가서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독일의 3인당, 스웨덴 3인당, 영국의 노동당, 프랑스 사회당까지 전부 다 노동자들이 만들어낸 정당이 하고 있는데 그 사회가 우리보다 더 나아요. 합리적이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마치 귀족 노조랑 엮어서 가려고 하는 건 또 다른 편견을 낳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반대하고. 그게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해요. 어렵게 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좀 다동의하잖아요. 채용비에 찬성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밝혀내야 되는데. 왜 그러겠어요? 왜? 잠깐만요. 그러니까 서울 지하철 노조 파업 그때 이제 저도 마침 언론사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봤던 노동운동 우리 제대로 이제 그때 처음 이제 막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죠? 그 맹하기의 그때의 초심을 지금 사실 잊어버리고 지금 특히 민노총 같은 경우에 매우 기득권화되고 하고 있다. 정치적 활동하는 거는 그건 누가 뭐라 그러지 않죠. 바로 이것은 그중의 어두운 부분들이 이렇게 투영이 돼서는 안 된다. 이번 뜻에서 얘기하는 사건에서도 거예요. 그게 확인된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수서역장은 노조원은 아닙니다. 근데 이 수서역장이 본인의 부인이라든지 혹은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숨겼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사에서도 이런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수사 의뢰를 해가지고 실제 그런 것들이 분명해지면 파면하고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저는 본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노동조합이 이렇게 했을 거야. 라고 조직적으로 그럴 필요는 없어요. 아니 그런 의혹을 지금 이렇게 대응했어야 돼요. 바로 우리 그렇죠. 박영진 의원이 얘기한 그렇죠. 것처럼 그런 채용 비리 고용 세습 그렇죠. 있었다면 성역 없이 밝혀갖고 처벌하겠다. 우리도 밝혀내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심지어 저 부시장이라는 분이 나와가지고 야당의 중에 가짜 뉴스로까지 공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익명의 교통공사 직원들이 그때 그런 소문이 파다했다. 이런 증언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제보를 했기 때문에 착수를 한 거라고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별 문제도 없는 것 같고 야당이 저 문제를 삼는다라는 식의 그런 쉴드 치는 듯한 그 해명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노조랑 연관성 이런 것까지 이제 의심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합리적인 의심이죠. 네, 다른 한편에서는 뭐냐면 그게 그걸 특정이라도 하셨어야 돼요. 예를 들어가지고 그런 소문이 돌았다. 그래가지고 들어온 애가 구체적으로 누구다라든지. 근데 그런 것도 없는 막연한 소문이잖아요. 108명을 지금 108명을 세서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108명 중에는요 부부도 있어요. 그러니까 눈 맞아가지고 결혼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 100명이 다 비리 혐의자가 아니에요. 그다음에 두 개가 조직이 합쳐지는 가운데 갑자기 그건 이제 혐의를 벗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일단 의심부터 하고 보는구나. 이 검사 출신이신가? 그렇게 되면 아까 지금 우리끼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보다 Who you? Are you talking to me? Who you? You talking to me? Who you? 어쨌든 지금 논란 속에 있으니까 그렇죠. 따지세요, 직접. 교통공사 고용세습은 사실 무근이다 이런 입장으로 아주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서울시 내부자하고 전화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빨간 전화로 연결을 해볼게요. 다시. 이거 뭐야? 뭐가 잘 안 됐나 본데. 강경파인데? 전화도 안 받아? 다시 해볼게요. 인터뷰 거절하는구나. 어떻게 된 거야? 다시. 시장님 갑자기 시작이 찾았나 보다. 이상한데. 전화도 못 걸어. 안녕하세요. 곧 바꿔드리겠습니다. 연결됐습니다. 시민의 삶도 바꿔드리겠습니다. 여보세요. 곧 바꿔드리겠습니다. 연결됐습니다. 시민의 삶도 바꿔드리겠습니다.
여보세요? 네네. 예, 안녕하세요. 진성준 정무부시장님이시죠? 아, 지금 연결해드리겠습니다. 목소리가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곧 진성준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여기 외부자들입니다. 지금 이 고용세습 논란, 네. 특히 구의역 사건 이후에 위험의 외주화 이 비판이 있고 그 이후에 이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과정에서 이제 일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그렇게 구의역에서 죽은 그런 청년들이 대상이 아니라 정규직 가족들한테 그 혜택이 돌아갔다. 이런 것 때문에 특히 젊은 청년들이 엄청나게 분노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나요? 그게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좀 분명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 무기계약직으로 외주업체나 자회사에 용역으로 고용되어 있던 분들을 서울교통공사 이전 회사였던 도시철도공사와 서울메트로공사가 직접 고용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외주 용역업체들이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안전 인력이나 이런 걸 제대로 쓰지 않아 가지고 결국 그런 참혹한 사고를 당했다라고 하는 깨달음이 있어서 그렇게 김군과 똑같은 처지에서 일을 하던 비정규직 청년들을 직접 고용을 한 것이죠. 예. 그러고 난 다음에 그렇게 직접 고용된 분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규직과의 차별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다 일반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중에 가족들이 10% 넘게 있었다는 그런 의혹이라는 거 아니에요? 무기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친인척 숫자가 모두 1285명, 예. 그중에 108명, 지금은 예. 이제 112명으로 늘어났습니다만 108명이 일반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람들 가운데 친인척으로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분들이 그 이전에 고용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친인척이라고 해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게 아니라 이미 그 이전에 채용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의심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누군가가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이다라는 정보를 미리 입수해서 밑으로 흘리는 거죠. 자기 친인척한테. 그래서 그걸 정보를 입수한 사람이 뭐 무기계약직이라든지 이런 데 지원을 해가지고 들어온 거나 라든지 그런 가능성은 없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분들은 기존에 채용되어 있었던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되어 있었던 분들이 일반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언제 그렇게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되었는가? 대부분이 구의역 사고 직후에 채용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환될 줄 알고 미리 입사했다고 한다면 구의역 사고가 날 줄도 알았다는 얘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 고용된 108명 아니면 112명 이 사람들 중에서는 정규직 전환 과정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지금 없다라는 입장이세요?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처장이 자기 부인 그렇게 정규직화한 것은 숨겼다? 문제가 없는데도? 그 인사처장의 부인은 2001년도에 이미 무기직으로 채용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숨긴 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 말은? 아니 물론 명단에서 누락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이 친인척 자기의 배우자라고 해서 정규직으로 전환했느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부시장님이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요. 네. 이런 예를 드셨더라고요. 신한은행은 사내 부부 숫자가 8%다. 그리고 서울 본청에 근무하는 공무원 부부 숫자가 5%다. 고용세습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108명이 이미 가족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백도어를 통해서 입사를 했느냐 이거를 묻고 있는데 다른 회사들의 그 부부 비율, 부부 사원 비율 이런 얘기를 왜 하시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 통계를 말씀드린 이유는 교통공사 친인척 직원 수가 너무 많은 거 아니냐, 그 비율이 너무 높은 거 아니냐는 질문이 들어와서 일률적으로 많다 적다를 비교할 근거가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왜냐하면 그 어떤 기관이든 회사이든 친인척 관계를 조사해서 관리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다만 부부 숫자들은 일부 나온 데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한은행의 경우에는 사내 부부 숫자가 8%에 이른다는 보도가 이미 있었고, 또 우리나라 전체 100만 공무원들 가운데
부부 공무원이 모두 한 20만여 명쯤 된다고 하는 22%에 이른다고 하는 그런 그 공무원 총조사 결과 보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안하고 관련 없는 내용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물타기라는 얘기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물타기가 아니라요. 장 변호사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회사에 친인척 숫자가 많으면 그 자체로 채용 비리입니까? 그렇게 볼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저도 뭐 또 이 대목에서 4대강 얘기를 아니할 수가 없는데 아니 지금 4대강 감사 같은 경우에 모두 4번이나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저 하지 않았습니까? 정권을 바꿔가면서. 근데 이런 그 상황에서 이 감사 결과에 대한 신뢰가 담보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국회에서 벌어졌던 국정조사에서 예. 어떤 진실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확인된 바가 있습니까? 일방은 공격을 하고 일방은 방어하기에 급급해서 두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던 결과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그러나, 검찰 수사는 무슨 채용 비리가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 수사를 의뢰하는 것이지 채용 비리라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친인척 숫자가 뭐 많다면 많을 수 있지만 왜 친인척 숫자가 그러냐? 그러니 채용 비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 자체 조사를 좀 더 명료하게 하시고 그런 부분은 적발된다면 철저히 징계하겠다 이렇게 하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자체 조사는 안 믿으려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감사원 감사를 의뢰한 것입니다. 그럼 어쨌든 감사원 감사에서 그 내용이 나온다면 검찰 수사까지도 저 다 수용하시겠다는 얘기죠? 만약에 채용 비리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개인적인 일탈이 됐든 뭐 조직적인 비리가 됐든 철저하게 대처해야죠. 처음에 국감에서 이 문제가 제기됐을 때 박원순 시장이나 서울시가 일벌백계 하겠다 있었다면 그리고 발본색원의 입장을 좀 명확하게 해서 다른 여지가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하시는 게 더 좋았지 않았을까. 박 의원님 그 문제가 처음 보도된 바로 그 다음 날 네. 서울시는 감사원 감사를 의뢰하겠다고 하면서 네네. 만에 하나 무엇이라도 드러나면 일벌백계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아, 그런데 다음 날 국정감사 소위 응답률 문제를 얘기하면서 1,080명일 수 있다는 얘기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명하고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하다 보니 팩트 논쟁으로 들어가게 된 것인데 이거는 다분히 정치적인 주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이슈화 시켜내기 위해서 아주 정략적으로 고의적으로 부풀리게 한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이제 국정조사를 받느냐 안 받느냐는 뭐 서울시의 의견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회에서 알아서 국회에서 알아서 하는 건데라고 한다면은 네. 차라리 그냥 뭐 반대한다 이럴 것 없이 국회에서 결정되면 우리 국정조사 받겠다 이렇게 나가는 게 낫지 않았을까요? 물론 뭐 반대한다 이런 입장은 아닙니다. 국회가 결정할 일이니까 당연히 국회의 결정대로 따를 것입니다. 다만 여지까지 국정조사의 과정들을 볼 때 사실관계가 드러난다기보다 오히려 정치적 공방만 무성할 것이다. 그런데 그 이전에 서울시가 이미 감사원 감사를 청구해 놨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에서 혹여라도 채용비리 문제가 드러난다면 그때는 뭐 서울시 교통공사뿐만 아니라 전 산하 기관으로 확대한다든지 얼마든지 국정조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뭐 결과적으로 박원순 시장이 꼭 좀 책임을 져야 되는 지점이 있다. 그러면서 야당에서는 뭐 직을 걸라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뭐 그것도 과도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서울 시민이 직접 선택한 서울시장인데 결과를 예단해가지고 직을 걸어라 말라 이렇게 얘기할 문제는 매우 경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서울시의 모든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서울시장으로서 어떤 형태로든 채용 비리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책임도 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미리 예단해가지고 직을 걸으라느니 말라느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매우 경솔한 정치적 주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전화 연결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는 외부자들의 직접 한번 출연을 해주시죠. 이게 사안이 복잡해서 제가 무슨 그 보드판이라도 만들어서 사실관계를 정리해서 나가서 설명을 드릴 걸 그랬어요. 그러게요. 얼굴도 안 다음번에 본 채 한번 전화기로 이렇게 연락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들으려니까 저도 답답했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